안녕하세요. 81세 관절 전문의 이정신입니다. 저는 지난 50년간 수천 명의 시니어 환자들의 무릎과 관절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제 진료실을 찾으셨죠. 선생님, 무릎이 너무 시려요. 계단만 오르면 주저앉고 싶어요. 그리고 이 말 다음엔 꼭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콘드로이친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콘드로이친 잘못 드시면 오히려 관절을 더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에이, 설마요? 좋다고 해서 먹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시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동안 진료실에서 본 안타까운 사례들과 의학적으로 검증된 연구를 바탕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이런 질문 드릴게요. 당신은 콘드로이친이 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지만 정작 그게 무엇인지,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른 채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오해를 하나씩 풀어드리고 진짜 시니어 관절 건강을 위해 어떤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콘드로이친은 연골 성분 중 하나입니다. 연골이란 무릎, 고관절 등 관절의 마찰을 줄여주는 쿠션 같은 조직이죠.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이 연골은 점점 닳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를 보충하자는 목적으로 콘드로이친, 글루코사민 같은 영양제를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성분이 먹는다고 해서 곧바로 관절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콘드로이친은 위에서 대부분 분해되기 때문에 아주 소량만 흡수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릎이 편해졌어요 라는 광고만 믿고 매일같이 고가의 영양제를 복용합니다. 심지어 더 큰 문제는 이걸 다른 약들과 함께 복용하면서 부작용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특히 혈액응고 억제제 와파린 등 항응고제,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절대 전문가 상담 없이 콘드로이친을 드셔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제 환자 중 한 분은 고지혈증약과 함께 콘드로이친을 복용하다 심각한 간 수치 상승을 경험하셨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해 며칠간 치료를 받았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약국에 가면 관절에 좋습니다라는 말뿐, 의사조차도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역할을 대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지금 콘드로이친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제대로 그리고 맞춤형으로 복용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확인한 사례와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콘드로이친을 복용하면서 겪을 수 있는 실제 부작용과 오해, 그리고 관절을 살리는 진짜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놓치시면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거 꾸준히 먹고 있는데 병원 안 와도 되죠? 그리고 손에 들린 건 거의 콘드로이친 제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콘드로이친은 분명히 관절 연골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볼 때면 저는 의사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한때 저 역시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며 수많은 논문과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환자 수천 명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콘드로이친은 조건이 맞을 때에만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콘드로이친은 본래 우리 몸속 연골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연골이 닳았으니 이걸 먹으면 채워지겠지라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콘드로이친이 우리 몸에 흡수되어 연골로 직접 가서 쌓인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지면서 복용한 영양제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속쓰림, 더부룩함, 묽은 병 같은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78세 여성 환자 한 분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무릎 통증이 심해 3년 넘게 콘드로이친 복합제를 하루 3번씩 챙겨 드셨습니다. 병원에는 오지 않고 약국에서만 구매해 복용해 오셨다고 합니다. 병원은 귀찮고 이건 좋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몇 년 후 그분은 심한 무릎 부종과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수치와 간 수치가 모두 올라가 있었습니다. 무릎 관절도 이미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진행되어 있었고요.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건 관절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병을 방치하고 잘못된 방법으로만 막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콘드로이친은 특정 조건에서만 관절 통증을 줄이거나 증상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퇴행이 많이 진행됐거나 관절 외의 문제, 예를 들어 염증, 근육 약화, 다리 정렬 이상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콘드로이친 단일 복합제가 아닌 종합형 관절 영양제에 대한 지나친 기대입니다. 요즘은 글루코사민, MSM, 히알루론산, 심지어 상어 연골, 콜라겐까지 한 알에 다 들어있다는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광고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이 한 알로 관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성분이 흡수되고 어떤 성분이 서로 충돌해서 흡수를 방해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복합성분 제품을 드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소화기관에 더 많은 부담이 갈 수 있고 고령자에게는 알레르기나 위장 자극 같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은 콘드로이친 복용 전 의사와 반드시 상담하셔야 합니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 만성 신장 질환이 있거나 당뇨로 신장 손상이 의심되는 분, 위장 장애, 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병력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콘드로이친이 체내에 오래 남거나 독성 대사물로 전환되어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양제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약품만큼의 주의가 필요한 외부 물질입니다. 그리고 영양제 하나에 기대지 마세요. 통증의 원인을 모르고 그저 좋다는 것 하나만 믿는 건 맹목적인 기대일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혹시 매일 콘드로이친을 드시고 계신가요? 아무런 검사 없이, 아무런 진단 없이 단지 관절에 좋다니까 복용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으시고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콘드로이친 말고 뭘 해야 하지? 바로 그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0년 가까이 환자들을 진료하며 가장 효과를 본 관절 관리 방법은 바로 생활 속 루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콘드로이친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정기적인 체중 관리입니다.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분들 중 체중이 정상 범위를 초과한 분들이 많습니다. 무릎 관절은 체중의 3-4배 이상이 하중을 매 순간 받습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심지어 앉았다 일어날 때조차 관절은 쉬지 않고 체중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kg만 체중이 늘어도
무릎 관절은 매일 6에서 8톤의 하중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 상태가 수개월만 지속돼도 연골은 마모되고 염증 반응이 생기며 결국 만성 관절염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0대 어느 환자분은 체중이 8kg가량 늘어난 뒤 무릎 통증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분은 식단 조절과 하루 30분 걷기를 3개월간 실천한 후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졌고 지팡이 없이 외출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중 조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하루 한두 끼로 줄이거나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 근육량이 먼저 빠지고 관절은 더 약해집니다.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식사량은 그대로 두되 정제 탄수화물인 흰쌀, 밀가루, 설탕 섭취를 줄이고 대신 채소, 콩류, 생선, 달걀, 두부 등 단백질 위주로 바꾸는 식단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염증 수치는 내려가고 체중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균형 있는 관절 사용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의외로 다리를 꼬고 앉는다, 소파에 쭈그려 앉는다,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고 선다. 이런 자세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런 습관은 관절 연골을 비대칭으로 닳게 만들고 관절 주위 근육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결국 관절염, 반월상, 연골 손상 같은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매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앉을 때는 무릎을 90도로 발은 바르게 바닥에 놓고 30분마다 한 번씩 자세를 바꾸세요. 그리고 절대 바닥 생활은 피하셔야 합니다. 바닥에서 무릎을 굽혀 앉는 동작은 무릎 연골을 압박해 손상을 유발합니다. 서양식 식탁과 의자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관절을 살리는 운동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걷기만 하면 되지 않나요? 계단 오르기가 무릎에 좋다던데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관절 건강에는 단순히 많이 걷기보다는 정확하게 움직이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르막이나 계단을 오르면 무릎 관절에는 하중이 5배 이상 걸립니다. 이미 관절염이 진행 중인 분들에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장합니다. 첫째, 평지 걷기. 둘째, 실내 자전거. 셋째, 수중 걷기 또는 수영. 이 세 가지는 무릎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허벅지 근육과 대퇴사두근을 강화해 줍니다. 무릎 주위 근육이 튼튼해지면 관절의 직접적인 압력이 줄어들고 통증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운동 시간은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이상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는 10분씩 3번으로 나눠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더,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관절 가동성 운동과 스트레칭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부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관절 통증의 근본은 염증입니다. 그러므로 항염 식단이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권하는 음식은 등푸른 생선, 아마씨, 들기름, 브로콜리, 양파, 마늘, 강황, 생강, 케일, 두부입니다. 반면 피해야 할 음식은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설탕, 흰 밀가루, 술입니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에게서 이런 식단만 2주 적용해도 CRP 수치, 즉 염증 지표가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제가 진료한 76세 환자분은 매일 저녁 생선구이와 나물 반찬을 드시고 3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고령의 환자들을 50년 넘게 진료한 사람으로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영양제 하나에만 의존하는 분과 생활 습관을 바꾼 분 사이에는 5년, 10년이 지나면 삶의 질에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생활 속 관절 관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콘드로 이침 말고 관절에 좋은 영양제는 뭔가요? 제가 오늘 그 질문에 정확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입증된 영양 성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 MSM, 그리고 보스웰리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수많은 임상시험과 논문을 통해 관절 통증 완화, 염증 억제, 연골 보호 효과가 입증된 성분입니다. 먼저 오메가3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메가3는 대표적인 항염증 지방산입니다. EPA와 DHA라는 성분이 몸속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며 관절 내부에 생기는 부기와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제가 진료한 80세 환자분은 아침마다 손가락이 붓고 굽히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1000mg의 오메가3를 꾸준히 3개월 복용하신 후 손가락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아침 통증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오메가3는 품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패된 저품질 제품을 복용하면 오히려 몸에 해롭습니다. 신선도, 중금속 테스트, EPA, DHA 함량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MSM입니다. MSM은 천연 유기황 화합물로 연골 회복과 염증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성분은 관절 안의 활막세포를 안정시키고 통증 신호를 억제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4000mg 이상의 MSM을 3개월 이상 복용하면 관절 통증이 유의미하게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합니다. 하지만 MSM도 단독 복용보다는 비타민C, 글루코사민, 콜라겐 등과 함께 복합적으로 섭취할 때 상호 보완 효과로 더 나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은 보스웰리아입니다. 보스웰리아는 인도 유양에서 추출된 식물성 항염 성분으로 식물성 진통제라 불릴 만큼 관절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기 어려운 고령 환자들에게 대체로 매우 적합한 성분입니다. 제가 진료한 77세 환자분은 진통제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복용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위장 부작용으로 계속 고생하시다가 보스웰리아 추출물을 복용하면서 위장 부담 없이 관절 통증을 조절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영양 성분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모두에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건강 상태, 약 복용 여부, 체중, 생활 습관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양제를 선택하기 전에 꼭 이 세 가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첫째, 임상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조사가 단순히 관절에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 대상의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입증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논문이 있다면 가장 신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복합 성분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연골 보호, 염증 억제, 통증 완화가 한 가지 성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MSM, 보스웰리아, 비타민C 또는 오메가3, 콜라겐, 비타민 D처럼
서로 작용을 보완해주는 복합 성분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합성 첨가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공 색소, 향료, 방부제, 불필요한 충전재가 들어간 제품은 장기 복용 시 간,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질환이 있으신 고령자분들에겐 더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관절 영양제를 선택하신다면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막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보충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와 상담하고 생활 습관과 영양제 복용 상태를 분석해 본 결과 영양제를 꾸준히 먹었는데도 통증이 계속된다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흡수력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을 먹어도 몸이 흡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양제를 꾸준히 먹는데도 관절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영양제를 비싼 돈 주고 몇 달을 먹었는데요. 왜 이렇게 효과가 없는 걸까요? 그 질문에 저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도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고령자 분들의 경우 소화 기능과 대사 능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영양소 흡수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한마디로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령자의 영양제 흡수를 방해하는 4가지 요인과 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산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량이 감소하면서 영양제에 포함된 유효 성분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합니다. 특히 MSM이나 오메가3, 칼슘 같은 성분은 위에서 분해가 시작돼야 흡수가 원활해집니다. 하지만 고령자가 위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빈속에 영양제를 먹으면 소화불량, 더부룩함, 심지어 설사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영양제는 반드시 식후 30분 이내에 복용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산이 많이 줄어든 분들께는 레몬즙을 소량 탄 물을 함께 마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산 농도를 일시적으로 높여 흡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내 환경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우리의 장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장에 염증이 있거나 유익균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몸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히 변비가 있거나 설사가 잦은 분들은 장 점막이 손상되어 영양소가 그대로 배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진료한 82세의 한 여성 환자분은 3개월간 비싼 콜라겐과 MSM을 복용했지만 전혀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식단과 유산균을 병행하시고 하루 2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도록 바꾼 뒤로는 영양제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장 건강은 모든 건강의 기초입니다. 건강한 장 없이는 흡수도 없습니다. 김치, 된장국 같은 발효 음식, 충분한 수분, 적당한 섬유질 섭취는 장내 유익균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간 기능 저하입니다. 고령자 중 상당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만성 간염 혹은 약물성 간 손상을 앓고 계십니다. 이 경우 영양소를 흡수하더라도 간에서 제대로 대사되지 못해 결국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간을 먼저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조건 많은 영양제를 드시기보다는 피검사를 통해 간 수치를 체크하시고 간 해독을 돕는 밀크시슬이나 아티초크 같은 성분을
단기적으로 병행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술은 하루 한 잔도 간의 부담입니다. 나는 약한 소주 한 잔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의사로서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간이 약한 분일수록 영양제보다 금주와 간 회복이 우선입니다. 네 번째는 복용 중인 약물과의 충돌입니다. 고령자 분들은 보통 평균 3가지에서 5가지 약을 매일 드십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항우울제, 수면제 등입니다. 이런 약물들과 영양제가 충돌하면 흡수율이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는 항응고 작용이 있기 때문에 혈액을 묽게 만드는 와파린 같은 약과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과 철분은 항고혈압제나 갑상선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양제 복용 전 반드시 현재 복용 중인 약 목록을 의사에게 보여주시라고 권유합니다. 그리고 약과 영양제는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복용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영양제는 무작정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에 따라, 몸 상태에 따라 흡수력부터 점검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도 진료실에서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가장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나요? 제 대답은 단순합니다. 영양제는 선택보다 루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도 꾸준히 그리고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 몸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선 아침입니다. 기상 직후에는 공복 상태이기 때문에 자극이 강한 성분은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 부담이 적은 비타민 D나 유산균은 공복에도 괜찮습니다. 특히 유산균은 공복 상태일 때 장까지 도달할 확률이 높아져 흡수율이 향상됩니다. 비타민 D는 관절염 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염증 조절뿐 아니라 칼슘 대사에 관여하며 근육 약화도 예방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비타민 D 결핍이 심한 노인의 경우 관절통이 더욱 심하고 낙상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복용 루틴은 이렇게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공복에 유산균 1캡슐, 아침 식사 후 비타민 D 2000에서 4000 IU 복용. 그 다음은 점심입니다. 보통 점심시간은 하루 중 가장 소화력이 왕성한 시간입니다. 이때는 콘드로이친, 글루코사민, MSM처럼 관절 구조에 직접 작용하는 성분을 복용하시기 좋습니다. 특히 콘드로이친은 음식물과 함께 섭취해야 위장장애를 줄이고 흡수가 잘 됩니다. 점심 복용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 콘드로이친, 글루코사민 복합제 일정, MSM이 포함된 제품이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리고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점이 바로 저녁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체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이 시간에 조절해 주는 것이 관절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오메가3를 복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오메가3는 항염 효과가 매우 뛰어나며 관절막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에도 좋습니다. 단,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으므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잠자기 1시간 전 마그네슘이나 트립토판 성분이 들어있는 복합 영양제를 복용하면 근육 긴장을 풀고 수면의 질을 높여 야간 관절통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녁 복용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사 중 오메가3 자기 전 마그네슘 또는 수면 보조 복합 영양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양제만으로 관절을 지킬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확신한 것은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는 미미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매일 30분 이상 걷기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관절은 굳기 마련입니다. 하루 30분, 실내든 실외든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관절에 윤활액이 공급되고 근육이 지지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공식품과 당분 섭취 줄이기입니다. 설탕, 정제 탄수화물, 튀김 음식은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관절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제가 진료한 76세 환자분은 설탕을 끊고 2달 만에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수면을 우선순위에 두기입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회복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염증을 조절하는 면역물질이 분비되는 골든타임입니다. 늦게 자거나 수면의 질이 나쁘면 염증이 해소되지 않아 아침에 관절이 뻣뻣하고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영양제 복용 루틴을 지키고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꾼다면 당신의 관절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저는 지금 81세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걷기를 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루틴을 직접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여전히 매일 진료실에 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관절은 당신이 얼마나 정성 들여 관리하는지에 따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